자, 사연 속의 아들은 아빠가 이제 40대 중반에 나온 정말로 귀한 늦둥이 아들이고요. 주변에 보면 늦둥이가 집안에 딱 생기면 아빠들이 정말 뭐 회사도 안 갈 정도로 물고 빨고 그런다는데 이 사연의 아버님은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늦둥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랑은 좀 다르긴 하신 것 같아요. 네. 늦둥이 때문에 막 늦둥이를 얻으면 막 비유 맞추고 막 어쩔 줄 몰라고 막 예뻐 죽는 이제 그런 부모들도 있고요. 네.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요, 몇 가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정말 따끔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아이고, 따끔하게.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네, 뭐 아프게는 안 하고 심각하고. 저의 의도는 늘 잘 하시라고 좀 의논하는 거니까 제 진심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 말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요, 50이 이제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삶을 살아온 기간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희노애락과 고통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여러 가지 위기도 겪으시고요. 그 나이의 시각으로 자꾸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실수를 해? 그러면 자꾸 본인의 시각과 그 나이로 아이를 바라보면 큰일 난 거죠. 얘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아이한테 훈계를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야라는 걸 자꾸 먼저 가르치고 싶어서 네. 조급해져요. 근데 더군다나 성격이 좀 아까 다혈질이고 네,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또 하나는 일단은 아이하고 아빠하고의 기질적 차이, 성향적 차이가 극명해요. 네.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 부모가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요. 내가 좋은 의도로 얘한테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내가 정당하다는 거 계속 우기면 네. 아이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이걸 너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네가 자꾸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굉장히 자기의 정당함을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적이고 어쩌면 이기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면 아이하고는 방법을 잘 바꿔나가면서 조율과 조절을 해나가야 돼요. 조율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튜닝을 해야 되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정당하지 당연히 이건 내가 앞으로서 가르쳐줘야지 이건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50년의 인생을 거기다 투영하면서 사실 내가 정당해. 그리고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나는 방법을 바꾸지 않을 거야. 내가 어때서? 그쵸.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 기질이 많이 다른 아이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네. 또 하나 여기서 정말 더 심각한 거는요. 물론 아버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못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아니 뭐 오 박사님이 나를 만나봤어 어떻게 알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어쨌든 제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서로 의논해 나가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니까 네. 그냥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집은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가족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이예요. 가족은 어떠한 대인관계보다도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게 우선이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뭐 찌그락찌그락하고 서로 뭐 티격태격도 하고 삐졌다 풀고 차라리 낫습니다. 그거는 소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 댁은 뭔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굉장히 정서적 거리가 멀고 잘 소통을 안 하고 이 아이가 아빠를 편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싫은 건 아니지만 싫지 않고 아빠가 날 사랑하는 그 기본 본질과 개념은 이해하나 어쨌든 아빠는 편치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불편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가족,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발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게 감정적인 아빠보다는 이 사연 속에서는 감정적인 아빠보다는 좀 논리적인 아빠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는 내가 옳기 때문에 계속 본인에 대한 정당함을 주장하는 면에서는 그렇죠. 논리적인 게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감정적인 거에서는 본인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본인의 수위에서는 그게 아무렇지 않지만 기질이 다른 아이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적극적이고 지나치게 다혈질적인 거는 아이 입장에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이가 많으면 내가 정당해가 아니라 이 아이하고 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율과 조절과 튜닝과 하모니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방법을 계속 바꿔나가고 아이하고 맞춰나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사랑하잖아. 내가 필요한 거 알려주잖아. 아빠 말 들어서 네가 틀릴 게 뭐 있니? 이런 정당함을 계속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안 바꿔 나간다면 계속적으로 아이는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 네. 관계에서는 일단은 어른이 아이의 네. 눈높이에 맞춰서 그럼요. 가는 게 일단은 네. 이제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그럼요. 있을 비율 텐데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게 아니라, 하모니라는 네.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쨌든 약자한테 네. 눈높이를 맞춰주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또 사연 속의 사연을 보면 네. 유치원 때 스티커, 네. 칭찬 스티커 훔친 걸로 인해서 아빠한테 네. 회초리를 맞았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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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인한 좀 상처가 아이한테는 좀 있지 않을까. 컸을 수 있다. 네. 네. 근데 어떤 부모님은 그럴 수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병원에 업고 가고 뭐 정말 대소변 다 받고 애 다 먹여주고 네. 그렇게 키우잖아요, 사랑으로. 네. 근데 그거 한 번 그랬다고 야 애들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과 육아는 방식과 방법보다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과 본질과 개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가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를 존중해줘야 된다든가 뭐 이런 기본 원칙에서 훼손이 되면 어떤 아이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맨날 혼나도 툴툴 터는 애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예. 남의 집 애예요. 아. 남의 집의 얘기를 왜 하냔 말이야. 우리 집 애를 생각해서 우리 집 아이를 가장 중앙에 놓고 얘가 어떤 아이냐 생각해야지. 야 걔는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 집 애 얘기를 왜 하냐는 얘기죠. 그러면 애 입장에서는 남의 집 아빠는 보니까 너무 친절하고 남의 집 아빠는 나랑 맨날 아이랑 놀아주더라. 네. 애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아버님이 하신 행동, 물론 아이가 스티커를 훔쳤어요. 이거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고 부모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는 분명합니다만 이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따끔하게가 아니라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럽게 다룬 거죠. 그것에 대한 정당함. 당연하지 훔친 애를 어떻게 그만둬. 네. 정당함만을 요구하는 거지. 사실은 주장하는 거지. 아이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움이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억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합쳐져서 사실은 이 어떤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과정상에 정확한 과정이 또는 사실이 이게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어렴풋한 느낌과 이런 것만 남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것들이 합쳐져서 왜곡도 일어나요. 기억이라는 네. 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대개는 부모죠. 그 부모가 줬던 감정적인 느낌을 기억하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해요. 인간이 네.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공포스러웠다면 공포감만 남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건 맞아요. 어떻게 아이가 물건을 훔쳤는데 어이구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넘어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왜 아이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꼭 체벌을 하고 애를 종아리를 아프게 하고 아이가 너무 공포스럽고 기억에 나중에는 막 너무 두렵고 아빠 얼굴만 봐도 깜짝깜짝 놀래고 왜 그런 방법들을 쓰시냐는 거죠. 그거는 교육의 본질, 기본 원칙, 개념에서 맞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걔 성격상 내지 기질상 아빠가 했던 그것이 단 한 번이어도 아마 굉장히 아빠 얼굴을 볼 때마다 두렵고 무섭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위해 그랬고 아빠가 날 사랑해, I know, 알아. 그러나 이 아빠는 정서적으로 안전하지가 않은 사람인 거죠. 얘한테는.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아버지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아, 솔직히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버지가 순돌이 아빠였는데 별명이 순돌이 아빠 그 정도로 순한 별명이. 아빠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한번 정말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 저한테는 지금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정말 그 순돌이 아빠 그게 모든 것이 전부거든요. 네. 한 번 꾸지람 당했다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남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 하나는요. 네. 평소에 아버지와 종철 씨 간에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견고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적인 일들은 잘 소화를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집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한다고 해서 이 사랑을 줬다고 해서 아이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종철씨, 정종철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 자극을 부모가 줬어도 그 개인이 괜찮으면 자기가 잘 소화를 해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괜찮다는 얘기죠. 본인이 잘난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받아들이는 면이. 아이의 입장에 따라서도 이것을 네. 훈육이 아닌 공격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부모가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해요. 그러나 근본적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비록 인간이니까 미숙하고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아닌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었어. 와. 어때? 내가 애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이거는 출발이 다른 거니까 아이를 양육하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는 너무나 기본 지켜야 되는 걸 꼭 지키는 것이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이 혹시라도 이제 방송을 보시게 되면 네. 아니 내가 무슨 공격자야라고 네.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언짢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아버님의 의도와 달리 받아들이는 아이의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는 이렇게 동상이몽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영상을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EBS 부성탐구 특별기획 파더쇼크의 일부분을 함께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40대 파더쇼크? 아빠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2003년 6월 아버지 12일에 하면 방송한 어떤 거예요. 단어가 떠오릅니까? 어릴 때는 뭐 거의 뭐 대화를 없이 오로지 일만 하다 다니셔서 솔직히 아버지의 그 정 같은 거는 많이 느끼지는 지금 못했어요. 아빠가 본 화도 아빠죠. 많이 내시고 예, 성격도 좀 급하셨고 저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예, 다들 이런 생각 그게 많이 하잖아요. 제일 제 머릿속에 밖에 40대 아빠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아빠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요, 자상한 아빠. 저게 이제 마음을 반대로 읽어주고 저런 사랑을 아빠를 주고 원했었던 거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렇죠. 예. 40대 아빠들은 이전 세대 아버지와 달리 자상한 아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이런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바로 저 아빠들의 또 아이들이 중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생각할까요? 저 네모가 무서운데요. 아이들은 아빠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뭐라 있을까요? 할까? 좋은 얘기 별로 없어. 아빠들의 바람과는 달리 잘난 잘난 척왕. 척왕, 잔소리 킹 등의 잔소리 대답이 왕.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쓴 대답은 네. 일을 많이 하는 아빠였습니다. 아이고야. 밤늦게 들어도 얼굴 못 보는 사람. 야, 이건 좀. 자상한 아빠가 되고 싶다는 바람과 달리 네. 아이들이 말하는 40대 아빠들은 야행성. 이전 세대 아버지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다 정말 자상한 아빠가 되고 싶고, 아이들한테 칭찬 많이 해주는 아빠가 되고 싶은데, 아이들의 대답은 야행성, 잘난 척 킹, 밤늦게 들어와서 얼굴 못 보는 사람? 근데 일개미. 너무 마음 진짜 아프네요. 그러게요. 이게 갑자기 현실이라는 게 궁금해지는데요. 참. 네. 저도 지금 애들이랑 잘 놀아주고 있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하다고 묻지 저 마요. 노란 종이를.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나 그냥 아니, 근데 모르고 한번 덮고 갈래. 성적표는 좀 받아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엄마한테 오늘 부탁을 하든지 해서, 네. 나 오늘 집에 몇 시에 들어갈 테니까 그 전에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아빠는 땡땡땡이다. 노란 종이에 한번 적어봐라.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거 한번 해보면 네. 애들이 이거 나를 순수하게 바라보면 그 이게 자체로. 건강한 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을 줘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사랑을 주지만 조율과 조절을 하지 않고 아이가 잘 받아들이는 형태로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 절대 하지 말란 사랑의 형태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자꾸 주다 보면 주관적으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네.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좀 고쳐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네. 네. 이게 30년간의 세대의 지금 연령의 차이가 네, 있잖아요. 네. 아빠와 아들. 그리고 이 아버님들도 이 9분의 아버님들 그들의 아버님과의 한 30년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너무 엄격하고 일만 하고 무심하고 그 다음에 뭐 잔소리만 하고 네.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이 9분의 아버지는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는 아버지들임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대로 답습한 거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배운 나는 대로.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자상한 아빠가 되고 싶지만 아빠한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딱딱하고 가부장적이고 엄격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가 다 보고 배우는 거. 자연스럽게 그렇게 답습하게 그게 또 되는 어떤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닌가.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요, 공부는 책을 보고 또는 설명을 듣고 배우는데요. 물론 육아도 우리가 육아에 영재 없습니다. 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나 배우려면 첫째는 자기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내가 이게 잘 안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되고 방법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그나마 인식을 해야 후천적으로 학습이라도 해서 바꾸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늘 인식하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네. 대신에 부모가 아주 편안하게 잘 키운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요. 노력 안 해도. 근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양육의 환경에서 컸다. 내지는 감정을 전혀 읽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도 그 문제에 대해 잘 못 깨달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회전문처럼 똑같은 물레방아처럼 늘 그 자리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대물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생각해서 내가 좀 문제가 있어. 그럴 때는 내 대해서 끊도록 아주 마음을 다지고 문제점 인식을 해야 합니다. 네.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어요. 누구나 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아버님들은 억울하실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내가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OECD 국가 평균 아버지가 아이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요, 하루 평균 47분 정도로 나왔다고 해요. 한 시간이 안 된다. 네. 우리나라가 아니고 OECD 국가 하루 평균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몇 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더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부정적이라는 얘기인가? 한번 뭐 얘기해 보세요. 어떠세요? 그럼 뭐 30분? 네. 30분? 20분? 30분, 20분 넘어겠다. 그래서 한 30분은 보겠지. 그렇죠. OECD 하루 평균 47분인데 그거보다 안 좋다라는 거는 그러면 한 30분은 보겠지. 그 정도는 20분을 되겠죠. 때우니까. 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네. 놀라실 겁니다. 하루 평균 네. 3분. 네? 3분. 3분? 저도 이게 대본이 잘못된 거 같아요. 3분이었어요. 3분. 아, 정말 네네. 3분이에요? 밥 먹다가 중간에 가나 보다. 근데 이게 결국은 아빠들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 그만큼 우리가 너무너무 바쁘게 몰아치듯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한때 인터넷에서 네. 초등학생 아이가 아빠한테 쓴 그 시가 유행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네. 왜 나왔는지를 알겠네요. 모르시죠? 제가 어떤 시예요? 읽어드릴게요. 제목,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줘서. 아이고. 아빠는 점점점 왜 있는지 모르겠다. 슬프다. 나도 그 시를 들었는데 네. 아빠 입장에서 보면 정말 참 씁쓸하죠. 눈물 나요, 그쵸. 눈물 나요. 씁쓸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강아지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네. 내가 사줬잖아. 아빠가 사줬잖아. 그쵸. 이래서. 근데 어. 이해를 한 게 죄냐 이거죠. 네. 어차피 보면 봐봐요. 거의 대부분 이제 직장 출근하려면 7시에 눈 뜨고 일어나야 그쵸? 되는데 9시까지 가야 되니까 네. 퇴근하면 10시 그래요. 집에 들어오면 11시 반 12시에 되잖아요. 애들 다 이미 애들 자고 자는 있고. 시간인 거고. 자는 애들 좀 어쩌다가 깨우면 이게 엄마한테 대한민국의 어떤 혼나고. 현실인데. 그리고 주중에 그렇게 일하고 와서 주말에 겨우 하루 이틀 쉴까 말까인데 그때 지친 몸을 휴식하기도 힘든데 아이들이랑 또 놀아주고 한다는 게 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마음 아픈 일이지만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족 간의 대화가 참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 남자들이 이상하게 이 대화에 좀 서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네, 뭐 이론적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원시 시대의 그 원시 인류를 보면요.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을 너무 많이 고려하면 저기 이제 동물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 이제 가족이 굶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식소를 돌보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이제 사냥을 하게 되고 목표물을 향해서는 그냥 직진을 하죠. 터널처럼 그냥 뛰어가는 거고, 여자들은 던져준 동물을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네. 감정을 잘 살펴야 돼. 이 여자가 삐졌나 삐져서 아, 더 줘야 네,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이론적인 거에 의하면 여자가 조금 더 그 감정 발달이 잘 되게 되어 있는 네. 조건이기는 해요. 물론 네. 개인 차이가 있어요. 꼭 남녀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통이 서투른 면들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요. 아이랑 같이 보낸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잘 안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아이하고 긍정적인 그 아까 말씀드린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위기가 와도 이 단단하지 못하니까 와르르 무너지거나 흔들리게 되는 거죠. 네. 참 이런 얘기 들어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멀어져 있는 아빠하고 아들의 관계를 가깝게 저희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엄마의 역할은 또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좋을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16분 지나가고 있고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세요. 라이브 토크 부모